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6일 CSBL 저널클럽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석박통합과정 김보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2023년 3월 Nature Chemical Biology 저널에 게재된 Correlative Metabologenomics of 110 Fungi Reveals Metabolite Gene Cluster Pairs입니다. 논문의 리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논문의 주요 키워드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 클러스터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프로틴들을 인코딩하는 유전자들의 그룹으로 일반적으로 유전체에서 특정 지노믹 리전에 모여서 존재합니다. 같은 진 클러스터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 동시에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레귤레이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피겨는 펑가이에 존재하는 진 클러스터 중 하나인 MET-A 메이팅 시스템 진 클러스터를 나타낸 것입니다. 펑걸 리프로듀싱과 관련 있는 MET-A 진 클러스터는 HD1과 HD2 유전자를 중심으로 양쪽의 기능을 공유하는 유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 클러스터 중에서도 바이오신테틱 진 클러스터 또는 줄여서 BGC는 특정 생합성 경로에 참여하는 유전자들로 이루어진 진 클러스터를 말합니다. 박테리아와 펑가이에서 주로 발견되는 바이오신테틱 진 클러스터는 생합성되는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들이 신약 후보 물질 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펑갈 바이오신테틱 진 클러스터의 예시인 바이올루미네센트 생체 발광 버섯의 발광 메커니즘에 사용되는 물질인 히스피딘과 히스피딘의 생합성 경로 그리고 히스피딘의 바이오신테틱 진 클러스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피겨 C에서 발광 능력이 없는 버섯은 히스피딘 BGC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일부 유전자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키워드는 메타볼로믹스입니다. 메타볼로믹스란 메타볼라이트, 즉 대사체와 관련된 케미컬 프로세스들을 LCMS, GCMS 또는 NMR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메타볼라이트 분석을 통해 특정 종을 분석을 하면은 해당 종이 생산하는 메타볼라이트들의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피겨는 펑가이의 메타볼로믹스 연구 워크플로우의 예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배양한 펑가이의 익스트랙트를 분석하여 해당 종이 특정 메타볼라이트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메타볼로믹스에 지노믹스 분석을 결합한 것이 메타볼로 지노믹스입니다. 메타볼로 지노믹스를 통해 메타볼로믹스 분석을 통해 확인한 특정 종이 생산하는 새로운 메타볼라이트를 지노믹 분석을 통해 확인한 해당 물질을 생합성하는 진 클러스터를 찾아내서 두 물질과 진 클러스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들은 왜 펑가이를 대상으로 메타볼로 지노믹스 분석을 진행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히스피딘 이외에도 펑가이에서는 항생제로 사용되는 페니실린, 독소인 아플라톡신, 그리고 항진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 등 다양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펑걸 내추럴 프로덕트의 대부분은
해당 물질을 합성하는 BGC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BGC와 내추럴 프로덕트의 링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균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볼로 지노믹스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바가 있지만 저자들에 따르면 펑가이를 대상으로 하는 메타볼로 지노믹스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습니다. 펑걸 내추럴 프로덕트를 합성하는 BGC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물질의 대량 생산, 펑걸 디지즈 매니지먼트, 그리고 펑걸 에콜로지 스터디 등에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저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메타볼라이트와 BGC 간 링크를 찾기 위해 메타볼로 지노믹스 분석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설트 파트로 넘어와서 먼저 연구의 워크플로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10개의 펑걸 스트레인이 사용되었습니다. 110개의 펑걸 지놈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BGC 디텍션을 진행하여 확인된 BGC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프로틴 시퀀스와 해당 프로틴에 존재하는 프로틴 도메인을 프로파일로 바꾸어 비슷한 프로틴 시퀀스 또는 도메인 구성을 가진 BGC들을 연결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진 클러스터 패밀리 GCF로 묶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크로스 컨디션에서 자란 총 330개 펑걸 익스트랙트를 LCMS 분석을 통하여 메타볼로믹스 연구를 진행하여 해당 스트레인이 생산하는 메타볼라이트를 확인하였습니다. 확보한 GCF와 메타볼로믹스 결과의 코릴레이티브 어널리시스를 위해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인 패턴 매칭은 LCMS 결과의 특정 물질 생산 유무와 지노믹스 분석 결과의 유전체 내 GCF 유무 패턴을 비교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메타볼라이트 발현량이 적은 경우에는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코릴레이션 스코어링은 GCF와 메타볼라이트 시그널이 둘 다 있는 경우 플러스 10점의 가중치를 주어 패턴 매칭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인텐시티 레이시오 어널리시스는 특정 GCF가 없는 스트레인들의 평균 LCMS 피크 높이 대비 특정 GCF가 있는 스트레인들의 평균 피크 높이의 비율을 계산하여 MS 분석 시 이전 런에 메타볼라이트가 남아서 다음 샘플 분석 시 나오는 컬럼 블리드 문제를 일부 해결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한 메타볼라이트 GCF 페어 후보를 타겟티드 클로닝과 헤테롤로거스 익스프레션 실험을 통해 올바른 페어인지 생합성 경로를 검증하였습니다. 먼저 110개의 펑가이 지놈에서 BGC 디텍션을 진행하여 총 7020개의 BGC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BGC들로 유사한 BGC들을 연결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얼마나 비슷해 연결하는지 그 기준값인 Similarity Threshold 값을 50%부터 90%까지 변화했을 때 GCF의 수는 1353개부터 5837개까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최적의 Similarity Threshold 값을 찾기 위하여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스코어링 메서드를 사용하여서 MIBIG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실험적으로 알려진 메타볼라이트와 GCF 페어를 잘 찾는지 확인하였습니다. Similarity Threshold 값을 변화하면서 확인한 분석 결과
BGC의 바이오신테틱 타입마다 서로 다른 최적의 스레시홀드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non-ribosomal peptide synthetases NRPase BDC의 경우에는 60%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NRPase BDC는 threshold를 70%로 증가시키면 MIB BDC와 같은 GCF로 묶이는 BDC 수가 감소해 오히려 확인되는 메타볼라이트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대로 Non-Reducing Polypeptide Synthase NRPKS BDC는 Similarity Threshold 70%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NRPKS BDC의 경우 스레시홀드를 60%로 낮추면 MIB BDC들과 110개 펑걸 스트레인에서 예측된 BDC 간의 Non-Significant Correlation이 증가하여 마이코페놀릭 애시드의 경우처럼 오히려 p-밸류가 높아지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BDC 바이오신테틱 타입에 따라서 최적의 스레시홀드 값 분석을 진행한 결과 GCF 네트워크 구축 시 Similarity Threshold의 최저값은 60%부터 75%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최적 스레시홀드 값에 따라서 만들어진 BDC 네트워크는 총 3007개의 GC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131개의 GCF가 MIB계 알려진 진 클러스터와 앵커링 되었습니다. 모든 BDC에 대하여 동일한 Similarity Threshold를 적용하여 만들어진 GCF보다 BGC 바이오신테틱 타입마다 코릴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계산된 최적의 threshold 값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GCF에서 MIB anchored GCF의 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논문의 GCF 네트워크 파트를 정리하자면 먼저 저자들은 NCBI와 JGY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64개의 publicly available 지놈과 이 연구에서 시퀀싱을 진행하여 어셈블한 46개 지놈, 총 110개의 펑걸 지놈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지놈으로부터 10개의 바이오신테틱 타입으로 나뉘는 7020개의 BDC를 확인하였으며 각 바이오신테틱 타입별로 최적의 Similarity Threshold 값을 계산하여 60%부터 75%의 값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적의 threshold 값으로 만들어진 3007개 GCF 중 약 5% 정도만 MIB 데이터베이스에 Published BGC와 앵커드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옵티멀 GCF를 대상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스트레인에서 확인되고 알려진 BGC가 있는 MIB 클러스터 25개를 사용하여 3가지 스코어링 메소드를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패턴 매칭 방식에서는 25개 클러스터 중 84%인 21개에서 GCF의 상관관계를 잡아내었습니다. 21개 중 20개에서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 상위 5위 안에 포함된 GCF였습니다. 두 번째로 Correlation 스코어는 마이너스 50점부터 500점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평균 점수는 100점이었습니다. Correlation 스코어 방식에서는 25개 중 19개 GCF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 상위 5위에 포함되어 있는 GCF였습니다. 마지막 Intensity Ratio 방식으로는 9개 GCF만이 상관관계 상위 5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Intensity Ratio 방식을 사용하여서 레이시오가 5 이상인 GCF만 필터링해 원래 약 2700만 개 정도의 메타볼라이트 GCF 페어를
42만 개 정도로 프리필터링하는 과정으로 해당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스코어링 메소드의 True Positive Rate와 False Positive Rate를 사용하여 AUC 값을 계산한 결과 Correlation Score 방식의 AUC 값이 0.8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False Positive GCF와 메타볼라이트 페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False Positive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Intensity Ratio 방식을 제외하고 패턴 매칭 방식과 Correlation Score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여 결합하였습니다. 패턴 매칭과 Correlation Scoring은 서로 다른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패턴 매칭 방식으로 p-value 0.05 이상의 Non-Significant Correlation을 제거한 후에 나머지 GCF 메타볼라이트 매치를 대상으로 25개 트루 매치, MIB 트루 매치가 가장 높은 코릴레이션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5개 중 16개 GCF 메타볼라이트 링크가 가장 높은 코릴레이션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자들은 false negative가 증가하는 것을 감수하고 correlation score threshold를 140으로 사용하여 매우 낮은 약 1% 정도의 false positive rate가 나오게 threshold를 설정하였습니다. 논문의 correlative analysis 파트를 정리하자면 패턴 매칭, correlation score, intensity ratio analysis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하여 GCF 메타볼라이트 페어의 스코어링을 진행하여 코릴레이션 스코어 방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텐시티 레이시오 분석은 결과가 제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들은 해당 방식을 처음에 확인된 GCF 메타볼라이트 페어를 프리필터링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굴한 GCF 메타볼라이트 페어의 실험적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false positive를 줄이고자 패턴 매칭과 correlation score를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orrelation score threshold 140점을 기반으로 110개 스트레인 중 6개의 스트레인에서 생산이 확인되는 GCF 메타볼라이트 페어인 페스탈아마이드 B가 선정되었습니다. 페스탈아마이드는 피겨와 같이 피리딘 그리고 필한 코어 스트럭처를 가진 물질들로 구성된 클래스로 페스탈아마이드 A, B, C, D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스퍼질러스를 사용한 연구 결과 중 NRPKS BGC인 EPA가 페스탈아마이드 생합성에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10개 스트레인 중 페스탈아마이드 B를 생산하는 6개 스트레인에서 생산량이 가장 높은 스트레인인 CBS 101.740 스트레인에서는 NRPKS EPA BGC인 NRPKS 59번 GCF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페스탈아마이드 B와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게 확인된 GCF는 하늘색 테르펜 288번이었지만 앞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페스탈아마이드는 테르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두 번째로 코릴레이션이 높은 하이브리드 85번 GCF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하이브리드 85번 GCF는
페스타라마이드 B 생산 스트레인 6개에서 모두 확인되었고 추가로 3개의 스트레인에서 하이브리드 85번 GCF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스트레인 3개는 페스타라마이드 B 생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페스탈라마이드 클래스에 속하는 페스탈라마이드 B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인 페스탈라마이드 A, B, E, F 또한 하이브리드 85번 GCF를 가지고 있는 스트레인 9개 중 일부에서 생산이 확인되었고 해당 물질들과 하이브리드 85번 GCF에서는 높은 코릴레이션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들은 하이브리드 85번 GCF의 아스퍼질러스 니둘란스에서의 발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Transformed Aspergillus nidulance는 PST는 페스탈라마이드 B와 해당 물질의 아날로그 프로덕션을 나타냈지만 트랜스폼 되지 않은 호스트 아스퍼질러스 니둘란스에서는 페스탈라마이드 프로덕션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85번 GCF BGC 내에 있는 백본 신테이즈인 PST-D 유전자를 넉아웃 시켰을 경우에는 트랜스포메이션 된 아스퍼질러스 니둘란스에서 페스탈라마이드 생산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하이브리드 85번 GCF BGC가 페스탈라마이드 생합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해당 백본 신테이즈가 인식한다고 알려진 류신과 페닐아세트산을 사용하여 카본 13과 중수소로 아이소토프 라벨링을 진행하여 실제로 해당 물질이 생합성에 이용되어 LCMS 분석 시 피크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류신에서 시작하여서 BGC 내 PST-H, D, A 등 유전자가 매개하는 페스탈라마이드 B의 생합성 경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자들은 110개 펑걸 스트레인을 사용하여 지노믹스와 메타볼로믹스를 결합한 메타볼로 지노믹스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분석을 통해 확보한 GCF와 메타볼라이트 간 페어를 찾고 해당 페어 중 하나인 페스탈라마이드 B의 BGC 후보를 아스퍼질러스 니둘란스에 클로닝하여 검증하고 페스탈라마이드 B의 후보 생합성 경로를 제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저자들은 디스커션 파트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연구에서는 BGC 확인을 위하여 안티스매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안티스매시 알고리즘상 찾지 못하는 종류의 BGC는 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검증된 MIB GCF 메타볼라이트 페어는 p-밸류가 0.05 이상으로 확인되어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해당 메타볼라이트의 발현량이 너무 낮아 디텍션 트레시홀드에 걸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박테리아 메타볼로 지노믹스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코릴레이션 스코어는 데이터셋 크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